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입니다. 오늘 강보합세로 좀 출발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락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뭐 바닥, 진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다라면 한 차례 현금화를 좀 만들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상담이 있는데요. 전화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무료 문자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의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타이트한 상담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종목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를 좀 물어보셨습니다. 인프라웨어 매수가가 11,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작년 거의 뭐 1년 전이었었죠. 1년 전이었었는데요. 인프라웨어 어느 정도 이 자회사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 IFRS의 도입 시에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은 조언을 좀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개인 쪽에서만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작년부터 작년 9월경에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정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쌍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모습을 확대를 해보게 된다라면 3중 천정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밀려 내려왔었고요. 결국 지금 현재 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당분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본다라면 뭐 9,000원대 초중반권역에서부터 12,000원대 이 중반권역까지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1,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현재 손실이 약 한 1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 진바닥 과정, 즉 10,000원 정도대가 바닥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9,500원 정도대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저가권역이 약 한 1,200원입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이 자리대로 보느냐 아니면 9,500원 자리로 보느냐 이 두 가지 부분들로 좀 놓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그냥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 1,200원 자리대 혹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9,500원 정도대거든요. 아마도 9,500원 정도대까지는 이 시청자님께서는 아마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지 마시고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2,500원 자리대가 박스 상단권역이니까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10,000원 지지가 깨지게 된다면 9,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으시고 만약에 10,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고 다시 20% 지니까 절반을 잘라내고 9,500원 정도 때 다시 10%를 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9,500원 자리대까지 버텨보든가 그 두 가지는 일단 투자자님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전화 상담 대신에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로라를 매수를 하셨어요. 11,7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로라의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기록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중국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싸이에 대한 부분들, 이 싸이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부분들, 이게 좀 어느 정도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실적이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4분기 실적도 아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싸이가 앨범을 발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YG엔터와 이 캐릭터 상품에 대한 부분들, 계약을 좀 체결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오로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한 12,150원, 200원 이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인데 이 자리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줬으나 약간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점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1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필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자리대가 61선 자리대가 될 거니까 일단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11,7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수익 중이세요. 약간의 수익 중인데 금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들을 증가됐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래량이 필히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된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11시인데 전날 거래량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약 한 13,000원 정도를 좀 잡고 보자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13,000원 정도를 좀 잡고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1차는 13,000원, 2차는 15,000원 그 정도 좀 보고 61선 부분들 이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UID예요. 1,800원에 3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IT 부품 섹터들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UID 같은 경우도 IT 부품 섹터입니다. 그죠? ITO 필름 부분들에서 코팅 부분들, 이 부분들을 거의 독점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로 인해서 등락을 좀 거듭을 해주고 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장기에 대한 이 추세 흐름들은 이탈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꾸준하게 저점대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IT 섹터에 대한 부분들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 UID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도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이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어닝 시즌을 좀 돌입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4분기 실적 개선 종목군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혹은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필히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지만 이 UID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이제 21선이 어느 정도 들어눕는 모습, 비추세 쪽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때 이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1,500원대 자리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자리대가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여기다 또 하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상승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11,5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1,5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한 1,400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3,445원입니다. 자, 3,445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해야 하는지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현대통신에 좀 보시게 된다라면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매수가가 3,445원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3,445원 정도면 거의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날 아니면 이날 이 두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는데 요 둘 중에 하나를 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즉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되 기준 라인대를 명확하게 좀 봐야 돼요. 자, 과연 이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실적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리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매수해 있었을까요? 이 부분들은 물음표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2,600원대 약 8%대가 밀려있단 말이에요. 10% 비중입니다. 다행인 부분들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 2,500원대 자리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 2,300원대, 즉 이 갭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대에도. 그죠?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즉 2,300원 자리대도 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런 종목은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분봉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하한가까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개파락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오늘 저점 깨버리게 되면 그냥 손절하십시오. 2,570원 종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분들을 일단 갈아타자라는 부분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800원 이 정도밖에는 반등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분들을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 SDI예요. 16만 1,0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장투를 하시려고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16만 1,000원에 15%란 말이에요. 자, 오늘 삼성 SDI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게 기사화가 좀 됐습니다. 자, 삼성 SDI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16만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16만원대인데 지금 14만 6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를 하지 말자. 왜냐면, 자,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 저점이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이 고점권역에서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그럼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약 14만원짜리대까지도 보입니다. 14만원짜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지금 자리대가 진바닥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바닥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 아니죠. 수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IT 쪽 섹터, 그리고 자동차 쪽 섹터가 타격을 좀 받고 있어요. IT 섹터는 좀 그나마 덜한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이 실적 우려감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 삼성 SDI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버텨보세요. 버텨보셨다가 14만원짜리대가 오게 되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자리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역으로 뭐 20만원 정도대에서 뭐 한 14만원 이 정도까지 박스권역의 좀 흐름들이 예상이 되니까 그 자리대까지 일단 트레이딩 관점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중장기, 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니까 일단 홀딩 관점 좀 유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4만원짜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문자 상담을 한번 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이에요. 영진약품을 168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영진약품을 한번 볼게요. 영진약품도 최근에 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을 쭉 보시게 된다라면, 자, 작년에 33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18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해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 약 83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70억이 좀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턴어라운드가 된 부분들, 눈에 띄게 일단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 초과 기관 매도가 좀 나왔었네요. 그죠?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나마 다른 제약 섹터하고는 다르게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견조한 모습이 보입니다. KTNG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지금은 최근에 형성돼 있던 이 저점 자리대가 이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 큰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면 약 2,000원에서 1,500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큰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 자리대죠. 약 한 1,750원 정도 이 자리대가 상당히 큰 매물을 현재 안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80원에 5%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냥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제약주 쪽에서도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1,800원 정도 때까지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놓고 보시고 그 자리대 오게 된다라면 한번 문자 상담 더 이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이에요. AP 시스템을 9,6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4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P 시스템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9,650원인데, 9,650원에 40%를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AP 시스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흐름들,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권역을 좀 확인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3,000원대까지 10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다. 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인데 저가를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 9,000원대에서부터 한 1,300원, 400원 이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이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AP 시스템, AML에 대한 장비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에서 AMOLED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지연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이 좀 다소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중이 40%라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지금 9,650원이면 손실이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냥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기아차예요. 기아차를 6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물어보셨어요. 자, 완성차 섹터는 그 비전이 그렇게 썩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가 조금 더 낫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6만원대 있을 때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대가 이탈이 돼버리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밀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폭으로 빠진다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이 폭 이상 빠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빠졌다면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줘야 됐으나 지금 환율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전망을. 그렇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5,000원짜리입니다. 55,000원짜리대까지 이 자리가 기술적인 저항 라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 흐름대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0% 가까이 손실이 발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가 좀 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5만 원이 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다면 절반 정도 이상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다음 타이밍에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세요. 30%니까 5만 원 깰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보자. 절반 정도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55,000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양약품이에요. 일양약품을 32,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50% 비중입니다. 자, 일양약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꾸준하게 받았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이 박스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이 26,000원대 자리죠. 이 자리대가 일단 저항입니다. 26,000원, 27,000원 자리대가 좀 저항이고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아마도 28,000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 때 이 자리대를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약 32,000원 정도는 조금 더 버텨보세요. 한 27,500원, 27,000원대 자리는 한 번쯤은 테스트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3만원 정도면 손실이 약 한 17%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이미 좀 놓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좀 하게 된다라면 25,500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진바닥 테스트하러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5,500원 자리대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세의 전환 아닙니다. 추세의 전환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번 잘라내세요. 특히나 거래소 종목군들, 대형주들, 경기민감 섹터들 그 종목군들은 일단 반등 나면 일단 한번 잘라내고 관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도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평일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7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8일날입니다. 이수역 7번 출구로 좀 나오셔가지고 100m 정도만 올라가시게 되면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이 있습니다. 그쪽 이 4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 이번 주에 할 부분들은 연초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송에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